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아,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예, 함동균. 이재명 토론이야. 거기에 대표 연사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노무현 형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우리 사회의 집단적 마음을 연구하는 스팝스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에서 뉴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뜨겁습니다.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른 실용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런데 이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론가 함돈균 씨가 내놓은 논리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리학 전공자로서 저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함돈균 씨는 현재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가진 정서를 병리적 트라우마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리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묶여 있다는 비판을 넘어 대중의 정치적 에너지를 고쳐야 할 질병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낙인 찍는 행위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부채감, 그리고 현재의 투쟁 의지가 정말 치료받아야 할 병일까요? 오늘 저는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함돈균 씨의 논리가 가진 오만함과 그 속에 숨겨진 교묘한 프레임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자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체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비판에 앞서 함돈균 평론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공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은 박정희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고 민주 세력은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죽음이 우리 사회를 과거의 원한과 슬픔이라는 늪에 빠뜨렸고 이것이 현재의 극단적인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병리적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립니다. 이 병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실용의 시대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슬픔과 결별하는 것이 곧 정치적 발전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언처럼 보입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가야지 라는 말에 누가 쉽게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논리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 정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이를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엘리트주의적 시각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함 씨가 전제로 깔고 있는 병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임상 심리학에서 병리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오작동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병리적이라고 하죠. 함 씨는 대중의 정치적 정서를 이 틀에 가두었습니다. 너희의 슬픔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 그러니 비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현상은 결코 병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주창한 집단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 상징, 그리고 원형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트라우마는 제거해야 할 종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입니다. 건강한 정신이란 이 그림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여 더 큰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통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함 씨는 병이니까 치료해서 없애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중의 슬픔을 병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슬픔 속에 담긴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치료받아야 할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함 씨가 시도한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기계적 병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박정희의 죽음과 노무현의 죽음을 똑같은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오류입니다.
트라우마의 성격은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에 의해 결정됩니다. 박정희의 죽음은 18년 독재 권력이 신복의 총탄에 의해 갑작스럽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일어난 비극이지만 그 본질은 독재의 마감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을 검찰 권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권력의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함 씨는 이 두 사건을 기계적으로 병치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가진 역사적 부당성과 그로 인한 지지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흔한 정치적 트라우마 중 하나로 희석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병실에 몰아넣고 둘 다 환자니까 서로 화해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적인 논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함 씨는 박정희에 대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죄의식이나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작동하려면 직접적인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성인으로 살며 그에 대한 부채감을 느낄 정도의 세대라면 현재 최소 70대 중반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가진 감정은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장을 가슴에 새긴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현재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50 그리고 6070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죽음은 과거의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청춘과 가치관을 뒤흔든 정치적 원체험입니다.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가진 과거에 대한 정서와 4070 세대가 가진 현재 진행형의 정체성을 똑같은 무게의 트라우마로 묶어버리는 것은 심리학적 데이터와 세대별 역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적인 나태함입니다. 함 씨는 자신의 뉴 이재명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실제 대중이 느끼는 감정의 온도를 무시하고 세대론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 씨가 말하는 뉴 이재명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트라우마의 치료 결과가 아니라 슬픔의 진화적 승화라고 확신합니다. 심리학에서 승화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충동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더 높은 수준의 창조적, 사회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으며 거대한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 다시는 지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착하기만 한 리더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리더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지지로 발현된 것입니다. 즉, 뉴 이재명 현상은 노무현이라는 트라우마를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무현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지지자들의 집단적 지성이 실용과 효능감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한 상태입니다. 함 씨는 이 성장의 과정을 병에서 나은 것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돈균 평론가의 논리는 전형적인 정치의 임상화입니다. 정치를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대중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병원이 아닙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정서와 열망의 영역이며 공유된 기억과 슬픔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대의 뿌리입니다. 지식인이 대중을 가르치려 들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병리적이라고 진단하는 순간 그 지식인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돈균 씨가 말하는 뉴 이재명이 정말 성공하려면 대중의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어떻게 승리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노무현을 향한 우리의 눈물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 자부심을 확인하고 함부로 우리를 진단하려는 오만한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심리학 전공자의 시선으로 본 정치 비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파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